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강사 정훈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2016년부터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대치동에서는 2018년부터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다운교육에서 하이퍼원 진행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토모수학이라고 이제 음마사거리 있던 학원에서 이제 고3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보게 될 거고요. 그냥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머님들이 이제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이 동네 학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건데, 일단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신 기출 문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출처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베이스가 있고요. 시중 문제 베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게 되는 학교에서 프린트로 배부가 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프린트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 단대, 경기여고, 순명, 중동, 보인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 학교들, 제가 적어드린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에 모의고사가 추가가 되어져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그 프린트를 안 바꾸다가 작년에 조금 한 번씩 바꿨거든요. 최근 10개년 정도의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학교 프린트에 나와져 있었고,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에 나오지 않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최신 모의고사 기출이면 그냥 내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 출처가 안 적혀져 있는데 찾아보면 한 최신 3개년 정도로 몰빵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베이스인데 최소 3개년에서 최대 7개년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에 없는 모의고사 문항들도 최신 3개년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림포스랑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가 있어요. 일단 EBS에서 편찬하는 올림포스 시리즈가 뭐가 있냐면 그냥 올림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포스 유형편이 있고 올림포스 고난도가 있고요. 그다음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학교 선생님들 그냥 책상에 꽂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올림포스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올림포스예요. 그냥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냥 올림포스가 될 거고, 중대부가랑 청담고에서 이걸 부교재로 채택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교재가 굉장히 난이도가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말고도 다른 시중 문제집을 좀 추가적으로 풀어주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부교재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적지 않았는데 올림포스 유형편을 채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한영외고예요. 네,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유형편을 채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시험 문제 70%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상중하가 있는데 난이도 상에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림포스 고난도는 제가 정신여고 이렇게 써놨는데 정신여고랑 하나고가 대표적인 학교예요. 네,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으로 따지면 내신고쟁이에서 블랙라벨 정도 사이 난이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부교재를 채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정신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 은광이 부교재가 내공의 힘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공의 힘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난이도가. 그래서 은광여고에서 어떻게 했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내공의 힘에서 거의 안 내고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다 내버렸어요. 부교재가 아닌데 그냥 냈어요. 애들한테 사전 공지 없이.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아이들이 프린트나 부교재가 좀 쉬워요. 그러면 이런 데서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만약에 학교 프린트를 막 모의고사를 줬어요. 그다음에 부교재로 이제 뭐 내공의 힘 이런 걸 줬어요. 그럼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출처를 본인이 만들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집을 써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집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포스 고난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시중 문제를 좀 열심히 시켜보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EBS 베이스로 되어져 있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영동이란 진선에서 수학의 신을 채택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데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그냥 참고용어만 해보시면 돼요. 매년 바뀌어요. 네, 이 두 학교는 매년 바뀌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출처가 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가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모의고사는 고1 모의고사를 베이스로 해야 되고요. 최소 5개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 모의고사를 좀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모의고사 같은 경우 최신 모의고사의 기준은 최신 3개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3개년 정도는 변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 4권을 많이 풀어보신 게 좋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 되게 많거든요. 뭐 하이엔드라든지 TOT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출처로 시중 문제집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 4개를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이 4권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은 배제를 하고요. 그 밑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만약에 20문제라고 하면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가 어떤 시중 문제집에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1등급이 4%가 아니잖아요. 4%를 변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를 변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문제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들, 이 시중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 기출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 뭐냐면 엄청 계산이 복잡하게 숫자를 바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들을 문제를 푼다를 넘어서서 변형 문제를 통해서 계산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3번째로 시중 문제집 베이스인지 모의고사 베이스인지 아까 제가 학교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학교별로 서로 다른 자료를 푸는 게 나아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아예 안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휘문이죠. 네, 작년에 휘문 좀 많이 내긴 했는데 지금까지 휘문이나 중상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맞는 자료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3월 달부터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 실력 자체를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3월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능력 안에서 최대한으로 점수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모의고사는 5개년에서 7개년 정도 풀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중문제집 과한 거 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4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시간이 없다라고 해도 이 올림포스 시리즈 3개 이거는 반드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째로 학교별이나 연합반 이거 2개를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진도가 되게 특이하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의 스타일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학교별 반으로 가는 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합반을 다니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뭐냐면 진선이죠. 네, 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냐면 매번 시험이 누적이에요. 1학년 기간 동안에는. 1학년 중간고사부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누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진선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모아서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화목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반의 수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공통수학 1을 2번 이상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반에서 하게 되는 것들은 모의고사 사전 기출문제랑 아까 말씀드린 EBS랑 주요 시중문제집 그 4권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반으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제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필수 유형을 완벽하게 정복하고자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시험장 가까워지게 되면 사탐이랑 과탐한다고 애들이 많이 빠집니다. 자꾸 시간 부족하다고 암기 과목 해야 한다고 빠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끝까지 수학을 놓지 않고 쭉 달려나갈 학생
이 학생들을 이제 저희 반에 좀 들여오고 싶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 반에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자료 나가게 되고요. EBS 변형 교재는 아까 그 올림포스 변형 문제 나가게 되고 복습까지 나가게 되고 모의고사 교재가 나가게 되는데 이 4권이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니게 되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한테 자료가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2개는 공통적으로 배부가 되는데 이 EBS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스타일에 맞게 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상위권이 아니면 이 4권을 전부 다 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따라서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막바지 들어서는 제가 통기출 문제를 많이 풀리는 편이긴 한데 평상시에는 통기출 문제는 제가 과제로만 제공이 되고요. 아이들이 주로 시험 문제 수업 때 와가지고 풀게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임어택 방지 16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21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이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는 게 보통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문제를 제외한 16문항을 아이들이 완벽하게 푸는 연습, 이거를 하는 게 바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통기출, 필러 문제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과제로 초반에는 제시가 되어져 있다가 파이널에는 수업 시간에도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풀게 되는 과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복습 교재가 일단은 30문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업 자료와 그다음에 수업 자료 변형 문제가 30문항이 나가게 되고 모의고사 15문제, 통기출 1세트,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리뷰 16문항, 그러니까 변형 문제 16문항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총 대략적으로 문제가 한 60문제에서 70문제 정도가 한 회차당 배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업 전후 클리닉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모든 타임에 저 또는 조교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서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게 되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추후로 이제 배정이 될 거고요. 주말에 제가 수업이 없는 타임은 제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 건데 제가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어머님들께서 뭐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인데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학원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과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